인생이 참 재밌어요. 언제 이 고구마통 앞에서 촬영할 줄 남들이가 계획하고 한 줄 알더라고. 그 컨셉으로 보이는 컨셉 맞는 거 같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하시기 전에 유튜브 시작하셨어요? 따고 나서 이제 그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개공을 이제 목표로 이제 실전을 배우자 해서 직접 가서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배우면서 저는 이제 개업을 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컴퓨터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그 중개실무 그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토지를 할 거란 생각 못 하고 제가 이제 빌라, 전세, 월세 뭐 이런 거를 배웠으니까 네. 이제 서울 거기에서 그럼 나도 하나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중개실무를 등록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우연찮게 정말 그 제가 토지 쪽을 지금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일도 없었어요, 토지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또 토지는 남자의 영역이고 또 겁도 많고 걱정도 되고 일도 없었는데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출퇴근을 서울로까지 하는 게 너무 버겁고 부담돼서 생각지도 못하게 토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개 실무 그 학원에서 이제 그 수강 중에 막 뭐 어떻게 우연찮게 계약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중개 실무는 아파트 위주였어요, 사실. 거기 그 아파트 관련된 거 위주여서 이제 거기서 뭐 그 다른 데서는 토지 하려면 유튜브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중개를 시작했으니까 유튜브가 막연하게 무섭고 좀 나하고는 그 맞지 않고 거리가 조금 먼 네. 그런 거지만 뭐 한번 뭐 배워보지 뭐 손해보게 뭐 돈 까먹는 거밖에 더 되겠어? 이제 이 생각으로 시작을 이제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거기 거기 그 편집 앱을 어도비를 알려주셨는데 네. 컴퓨터 저는 휴대폰도 그냥 카톡이나 하고 전화 걸고 사진 찍고 이런 것밖에 없고 그 기능을 다 활용도 못 하는데 네. 그 어도비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편집 앱에 뭐라고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급이 최상위 등급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최상위 등급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학원의 프로그램이 어도비니까 했는데 너무 어렵고 또 그 와중에 이제 계약 때문에 몇 번 빠지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유튜브는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도비 배우시는 건 끝까지 못 갔고 너무 어려워서. 네네. 네. 그래서 유튜브를 먼저 시작을 했고. 네. 그러고요. 그게 네. 시작하신 게 작년 초. 네, 그렇게 해서 유튜브, 를 이제 뭐 맨 처음에 알려줄 때 뭐 찍는 법 뭐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제일 저거 한 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면서 이제 거기서 물건이 나오면 사진 찍어서 직방에다 올려서 광고를 나가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네.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그 사진을 참 잘 찍는다.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사진 되게 잘 찍는다. 각도도 잘 잡는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는데 막 뭐 주변에서 그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촬영하고 이런 것도 잘한다. 영상으로 촬영하셨어요? 그래서 네, 올리셨어요? 예. 이제 제가 개업으로 했을 때는 영상을 촬영해서 부동산마다 가셔서 촬영하시고 목소리는 안 그때 넣고? 처음에는 목소리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멋모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 하니까 목소리 넣고 이제 처음 찍은 1번 유튜브는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손이 오그라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왜 오그라들어요? 내가 내 목소리 들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 목소리 넣는 게 목소리 가다듬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다른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좀 몇만 나온 그 부동산 유튜브를 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다른 분들은 막 현장에 막 카메라 들고 직접 생중계하듯이 찍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그게 자신이 없어서 보니까 그 몇만 그 부동산을 보니까
저랑 똑같은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자막만 넣고 음악 띄우고 사진 이렇게 영상 찍어서 그래서 올리는데 6만 뭐 몇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는구나. 근데 주변에서 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쩐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막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자도 막 어쩔 때는 뭐 한 달에 막 600명씩 막 오고 막 그래서 그냥 잘 되나 보다. 근데 이러고서는 그냥 뭐 당연히 이렇게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지났는데 2023년 한 봄부터인가 갑자기 정체가 된 거예요. 2023년 봄, 네, 1년 만에, 1년 1년 좀 안 만에. 돼서. 그래서 수익 창출하고 애드센스 그냥 어떻게 뭐 하라는 대로 해서 그거 해서 신청하고 뭐 했는데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하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나도 나만의 좀 이렇게 그 부업 같은 거 그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이 부동산도 하나의 노가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그 경제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그 여유 뭐 이런 거를 좀 찾고자 부업을 이렇게 막 유튜브를 막 찾았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건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마지막 이제 앞에 스토리는 좀 들었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하는 중인데 뒷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머니몬스터님 채널을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채널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채널이? 네. 지금 운영하시는 채널 이름은 뭐예요? 저요? 네. 저는 원래 그 본업 채널은 그냥 제 부동산으로 이름을 했어요. 네. 손님들이 그냥 바로바로 검색하기 지금 고민하시는 쉽게 채널 이름이 태촌 맑은숲 부동산. 대충 말건수. 맑은숲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그 신세님 강의 신청한 거는 제가 러브리 뮤직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음악을 틀어놔 유튜브로. 근데 음악을 항상 틀어놓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가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거 어차피 듣느니 예. 그리고 수익 창출도 하고 제 주변에 사무실 운영한 사람한테 어차피 미용실에 가도 다 유튜브로 음악 틀어놓거든요. 예.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우선 사무실에서 이거 틀어놔라. 네. 이제 그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본업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거 부업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막 정성을 들여서 하기에는 사실 제 역량이 안 되니까 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조금 하는 거를 해서 뭐 복불 그 영상을 보고 음악으로 복불하면 그냥 어차피 뭐 편집만 하면 되고 쉽잖아요, 사실. 뭐 자막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는데 이제 톡방에서 이거 영어랑 음악을 복불로 하면 나중에 수익 창출할 때 거절당할 수가 있고 뭐 재사용 뭐 그거로 인해서 뭐 수익 창출 거절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게 올렸거든요. 한 3편 올렸어요. 근데 재밌게 올리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지금 나 시간도 없는 거에서 올리는데 나중에 수익 창출 거절당하면 그거에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얼마 전에 정지됐어요? 정지 스스로 정지시키신 거 네, 언제예요? 한 달 됐어요? 한 그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운영하셨어요? 한 달? 보름? 지금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무료 음악 알려주는 거를 들어가서 보면 네. 지금은 뭐 무료지만 나중에는 그걸 유료화해서 그 저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어설프고 모르게 뭐를 청구할 수 있대요? 저작권 비용? 예. 음악이? 네.
그런 걸 청구할 수 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지금 3개를 추출해가지고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음악이. 그리고 이제 좀 더 좋은 음악, 그 다음에 이제 가요 음악 같은 것도 하고 싶어서 수익 창출은 안 되더라도 제가 구독자랑 조회수로 해놓으면 다른 거로 수익 창출하면 되니까 그 가요 음악이든 어쨌든 많이 선호하는 음악을 넣어서 구독자랑 조회수를 우선 높여놓자 이 생각으로 가요도 하고 싶고 우선은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작권으로 나한테 청구 안 와요, 돈. 지금 유튜브가 음악 그 송출당 저작권자들하고 다 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서 광고비가 나오면 그 저작권자한테 주고 구글하고 나는 먹지 나한테 청구되고 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올리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말고 다른 채널. 유튜브 스튜디오 말고 다른 채널은 유튜브가 아니에요? 아니 유튜브인데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그 음악 라이브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채널 하나 따로 파시고 어떤 음악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 저작권자들이 나한테 청구 안 온다고요. 이제는 힘들어서 그렇게 안 오고. 다른 무료 음악 채널도요? 유튜브 스튜디오 말고. 그러니까요. 스튜디오 음악을 안 쓰시고 일반적으로 쓰셨잖아요. 대신 네네. 나한테 수익 창출은 안 돼요. 네네네네. 대신 거기서 나오는 조회수에 따라 나는 수익이 창출은 안 되는데 음악은 네. 실컷 들으셔도 되는 게 거기서 음악이 나와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으면 네네. 나한테는 수익만 안 줄 뿐이지 채널 뭐 경고나 이런 거로 그건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뭐 퇴출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네. 쓰시면 네. 수익은 나한테 안 오는데 그 저작권자한테 네. 수익이 가요, 유튜브가. 네. 그럴 때 외상 없이 그냥 모으셔도 돼요. 아. 그건. 네. 그래서 무료 음악이라고 해서 소개해주는 대로 들어가면 네. 예, 들어갔더니 뭐 해서 했는데 또 어떤 거는 했는데 음악 소리에 뭐 이런 소리가 간간히 나오는 거야. 음악이 너무 좋아서 무료 음악을 다운받으려고 했더니 그게 되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정지됐는데 한 26일 됐네 내가 보니까. 일단 그건 정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업으로 가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본업을 다시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왜냐면 지금 부동산에 솔직히 그 부동산 매물이 안 팔리는 이유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더 내려갈 때까지. 네, 그리고 대출도 막아놓으니까 네.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대출로 이용해서. 그러면 보세요. 이제 부동산이 다시 풀리는 시기가 금리가 내려가고 그 돈들이 풀리는 시기일까요? 그 전일까요? 선반영될 것 같거든요. 주식시장처럼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이때가 끝물이다 싶기 전부터 다시 왜 최저가로 살려고 지금 최저가 시즌인지 모르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인들이 지금 불경기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경기가 풀릴 때까지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채널은 지금 관리를 잘하고 방향을 잘 잡으면 일반 불경기 풀어나시는 분보다 더 빨리 우리는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전에 채널을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지금 현재 요 분야를 약간 더 범위가 크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딱 좁혀져 있다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해볼까 약간 더 광범위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생각할 수 있게 약간 구조를 좀 잡는 좀 그런 계획을 좀 짜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본질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래서 얘가 지금 2.66천 명에 동영상 155개 엄청 올리셨네. 많이 하셨네. 블로그 있고 블로그 있으시고 이건 인스타까지 키우셨다면 인스타도 하시고 했다면 고객이 더 몰렸겠다. 블로그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랜선으로 연결한 느낌은 안 들어요. 유튜브 같은 채널이에요. 인스타는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특별히 뭔가 좀 부탁해야 되겠다는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원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인스타에 추가되어 있는데 내가 한 번씩 답변을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매물을 구해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금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약간 메일 주소를 구글 폼 같은 거로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정보가 영상 올리기 전에 먼저 정보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영상 업로드 전에 해당 정보를 먼저 송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메일 주소를 좀 받으면, 이 영상을 좋은 정보를 먼저 받으려는 사람은 남보다 좀 더 빨리 좋은 매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럼 영상 올라갔을 때 남들하고 똑같이 봐서 조회수 있을 때는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영상을 올렸고 내가 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나는 여기 구독자인데 내가 보니까 이 영상을 첫 번째로 봤어.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메일을 보내서라도 그거 팔렸어요 하고 물어볼 건데,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 내가 첫 번째니까 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한테 메일 주소를 모아놓고 이런 매물이 올 때마다 메일을 보내주면, 그 메일 주소를 우리한테 등록하는 사람은 뭔가 구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이거 고객층을 직접 돈 들고 있는 분들을 묶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고요. 지금 구독 획득률을 좀 보고 싶어요. 조회수 50만. 예. 옛날에요. 산수가 0.1초면 나왔는데 이제 왜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아, 진짜 힘들어. 저는 원래 산수 못해요. 2,600명. 200명당 한 명인가? 2만. 50만. 아, 200명이네. 오, 이거 획득 속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정보 채널 치고는 나빠요. 근데 정보 채널이니까 구독자 획득이 일반 평균이 160이니까 평균보다 낮고, 이거 왜 낮냐면요. 목소리 안 들어가서. 목소리 안 들어가서요? 네. 목소리 들어갔으면 5,000명 돼 있을 것 같은데요. 5,000명? 그 사람이 기계 언어보다 사람 목소리를 편하게 하고, 목소리가 안 들어가고 얼굴이 일단은 사진은 나왔지만 목소리가 안 들어가면 믿음이 적어져요. 예. 사람 목소리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 농막을 소개하면서 채널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농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팔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분을 알게 돼서 저희 거 팔아주세요 하고 불렀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유튜버이세요. 농막 TV 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농막 했는데, 그분이 소개하면서 이제 서로 직거래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고비를 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하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죠. 수익 창출, 내 농막 좀 선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농막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커가지고 그걸 사업식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맨날 직접 나와서 얼굴을 내밀면 나중에 손님이 사무실 왔을 때 그냥 1차 먹는 게 신뢰다, 믿음. 맞아요. 이미 얼굴을 봤으니까. 네, 근데 네.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사실 전에는 지금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 안 올렸거든요. 사진 안 올리고 그냥 그 사무실 간판만 써서 이제 배경 사진으로 넣었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사진에도 한번 넣어볼까 해서 넣었더니 정말로 좀 조회수가 지금 그래도 지금 조금 네, 올라가고 좀 있는. 살죠. 예.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의심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영상에 내가 힐끗힐끗 나와주는 게 좋아요. 살짝 이렇게 가면서 화면 찍을 때 이렇게 한번 보고 말 한마디 하고 한 번씩만 나와도 되거든요. 이게 개항률 엄청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얼굴을 봐야 믿음이 가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AI 하시는 분한테도 얼굴 미시면 작가님 될 거고 강사님 될 거라 그래서 초빙 들어올 거라고. 근데 특히 부동산인데 내가 이거 고가 매물을 내 투자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사야 되는 건데 사람 얼굴 한번 안 보고 연락을 하겠어요? 내가 연락한 다음에 진짜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나올지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 이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농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거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잘 돼서 지금 농막 사업까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촬영 전에 처음 서두에 말씀하실 때 뭔가 비즈니스 제안이 들어왔죠. 최근에. 네. 뭐예요 그거? 그거는 이제 미스고 부동산 네네. 해서 제 생각에 짧은 소견으로는 어떤 경매 사이트 플랫폼을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옥션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러면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유료해서 그 경매 사이트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 그거를 만드신
거 같은데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그 유튜브 거기에 이제 그 주소를 넣어주시면 네. 제 구독자분께서 그걸 보고 추천인을 이제 저로 하고 네. 예, 그거를 이제 신청하면 네. 그 금액의 40%를 주겠다.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유튜브를 이렇게 막 검색하기 전에는 수익 창출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네. 요즘에 워낙에 부동산 사기도 많고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아마 배척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루트로 해서 수익 창출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제안서를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이제 한번 봤는데 뭐 나쁠 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직 그걸 못 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예. 수수료에서 나누겠다? 아니 이제 그 유료 그 뭐라 그래야죠? 그 회원비 거기 회원비 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회비? 예, 무슨 회비를 받죠,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가입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경매 사이트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거든요. 월 구독제인가 보구나. 예, 그러면 그런 한 거. 번 준대요? 꾸준히 준대요? 가입을 한 번? 예. 40%를 준다고. 40% 한 번. 40%는 한 번이네요. 네. 그렇게 준다고 해서 이거 꾸준히 40% 줘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지?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지금 들어왔어요. 위쓰고 앱 다운로드. 그러면 결제 코드에 대해서 보니까는- 스크립트를 깔아갖고 링크해서요. 이거를 CPA라고 하거든요. CPS가 물건 판매, CPA가 회원 가입. 유료 회원 가입에 따라 비용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게 쿠팡 파트너스랑 비슷한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는 판매되면 하는 게 CPS고 이건 가입당이에요. 보험 가입도 그렇게 줘요. 실제 이거 걸어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약간 또 반신반의해서 우선 방주님한테 가서 딱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여기 와야 되겠다 하기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어차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좀 요즘 바빠서 그걸 못 보고 있으니 뭐 월요일 날 제가 확인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규모가 있는 회사는 아니네요. 앱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 같고 앱 만든 지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고 대리 마크로텔로 내는 거 보니까 오피스텔을 쓰는 거고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작은.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지금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솔직히 이게 전환이 돼도 전환 수익에 대해서 쉐어를 잘 안 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 세상 믿고 가서 본다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 채널을 좀 한번 볼게요. 근데 실제 이 수익 쉐어 모델은 괜찮아요. 제대로 되는 파트너만 잡으면 여기는 지금 하신 게 이거는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얘기 약간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이유가 이 영상 나갔을 때 지금 운영하시는 채널에 태촌 그 맑은 부동산 이 채널에 맑은 숲보다 맑은 숲 부동산 채널에 또 다른 비즈니스 제안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어떤 채널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 상상은 못 하는데 저기서 저런 것도 생각해 주네 라는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는 생각이 오픈 마인드야 이런 걸 좀 알려주면 되게 괜찮아서 그리고 또 어느 길로 어떤 돈을 버는 게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고 요거는 따로 유튜브도 사업하는 회사니까 회사들이 어느 정도 매출되면 저작권료 깎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그 책 발행할 때도 인세가 작가한테 주는 게 저명한 작가는 많이 주고 이제 초보인 분들은 인세 안 받고도 책 만들어주고 출판사가 돈 다 투자해서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출판사가 다 먹는 조건으로 제 책 나와도 감사합니다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인세를 되게 많이 받아가신 분도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 음악 저작권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음악 얼마 안 되고 그렇게 인기 있는 음악 아니라면 솔직히 저작권에 따라서 딱 퍼센트가 기본적으로 정하겠지만 슬라이딩 방식으로 지불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뜨는 음악을 한 1000곡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 사람은 이제 초보자인데 몇 건 뜨지도 않아. 그러면 얘한테는 30%, 50% 주는데 쟤한테는 10%나 5%만 줘도 되잖아요. 이거 다 사업이니까 모든 게. 유튜브가 음악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저작권을 다 지켜가면서 음악을 올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작권을 다 지키면서 음악을 어떻게 올리죠? 그러면 그 음악을 만든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제가 자연스럽게 할게요.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고요. 갖고 있는 곳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영상이 올라갈까요? 무슨 말이냐? 자기네는 노래가 10곡밖에 없어. 그래서 올려봐야 10곡인데 내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야 돼. 본인들은 그 채널을 자기네가 그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자기네가 채널을 못 키워요. 네. 근데 우리처럼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올리는 사람들은 내 또래나 나 같은 그러한 향수를 갖고 있거나 내 연령대나 나 같은 정도의 과거 음악의 추억이라든가 난 이럴 때 이런 게 좋았고 난 이런 게 좋았고 내 장르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저작권이라는 딱 가로막은 게 있어서 우리는 눈치를 보고 올리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저작권 때문에 돈 못 받으면 다 가다가 돈 못 받는다니까 해봐 쓸데없어 하고 멈추잖아요. 차라리 내가 평생 들을 음악을 시즌에 따라 나 좀 우울할 때, 나 뭐 맥주 한잔 할 때, 나 여행 갈 때 들을 음악을 내 맘대로 올려서 내 취향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 결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니 그 사람도 여행 갈 때 뭐 할 때 너무 고마워 여기 내 코드랑 되게 비슷하네. 그래서 그 음악을 계속 들어서 시청 지속 시간이 많아진다면 유튜브가 거기서 나오는 나오는 영상에 대한 지금은 아니지만 유튜브도 바뀔 수 있다는 상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음악을 저작권과 자기네 규칙에 따라 저작권자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규칙에 따라 이 돈을 저작권자한테 주고 유튜버가 가져 현재. 그러면 누가 음악을 올리겠어요? 그럼 그쵸? 음악을 누가 올리겠냐고요. 지금처럼 포기하죠. 살짝만 올리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음악에 대한 컨텐츠가 사람들이 계속 이걸 올려서 저작권 문제는 자기네 해결되는데 계속 올려서 누군가 더 듣고 그걸 찾아서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계속 듣게. 그래서 유튜브 뮤직 하는 건데 프리미엄 그 결제하고 안 쓴 사람들까지 듣게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서 시간을 들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음악 쪽에 그거를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외부 앱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음악 해결을 못하고 기껏 저작권 해결된 음악들만 들어서 시청 지속 시간을 만들 수가 없는 시청자를 획득할 수 없어요. 이게 유튜브가 쇼츠를 이번에 서둘러서 인도에서 연 이유가 틱톡에서 북미에서 유럽에서 틱톡에 밀렸어요. 그 유튜브가 원래 한 달 동안에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거든요. 한 달 동안에 어떤 앱이 사용자의 시간을 가장 많이 가져갔냐가 1, 2위, 3위를 따지는데 유튜브가 그 시간을 가장 많이 가져갔다가 북미랑 유럽에서 틱톡의 시간을 뺏겨서 2위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인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인도에서 지금 중국을 하고 안 좋아지는 바람에 배척하면서 유튜버가 그때 인도부터 열고 우리나라의 쇼츠의 수익을 풀기 시작한 건데 요거처럼 유튜버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 저작권한테 주고 우리가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 법적인 거고 해결했으니까. 근데 이 영상 올리는 사람들 이렇게 계속 막아두면 앞으로 음원에 대한 컨텐츠는 의욕들이 없어서 안 생길 건데 유튜브는 자기네 수익을 나눠주고 수익 쉐어를 해서 크리에이터를 이 펌핑하고 신나게 하는 걸 잘하는 회사인데 음악도 계속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돈이 안 되니까 멈추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기회라고 생각되는 게 나는 그냥 내 취미로 내 음악 계속 올릴게. 나 좋은 거. 계속 올리세요. 돈 안 되니. 유튜브 정책 바뀌면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정책은 사람이 바꾸는 거지. 유튜브가 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저는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인 게 왜? 음악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저작권자한테 5대5로 지금 유튜브를 먹는다면 왜냐면 유튜브 서버가 들어가고 거기서 그 음악이 나와서 자기네 노력 없이 저작권이라는 그 소유물에 대한 저작권비를 받아가는 거니까 좀 지나서 유튜브가 저작권 비용을 내리겠다는 정책을 쓰면 10%, 20% 그럼 저작권자들이 안 하겠다 그럴까요? 원래 계약 조건은 잘 될수록 바뀌는 거잖아요. 가불 관계도 바뀌고 지금 월세 주인들이 월세 올리는 것처럼 유튜브가 조건을 바꾸는 거는 저작권에 대한 퍼센트 비용을 광고 그 비용을 내리는 거겠죠. 그리고 유튜브는 그때 비용을 내리면서 그걸 합리화하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려면 자기네가 생긴, 그러니까 100이라면 100에서 50을 저작권한테 주던 거를 30으로 내리고 그럼 70이 생기면 저작권들이 욕하겠죠. 야, 니들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욕하겠죠. 그때 유튜브는 아니, 우리도 30 먹고 우리가 열심히 생성해 주신 분들한테 40을 주려고. 그러면 너희 음악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보고 하면 너희는 저절로 더 노출수가 많아지니 수익을 가져가게 않겠어. 그러면 걔네는 아무 말 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안 돼 보일 때 쫙 미래 보고 깔아놓는 사람이 그래놓고 음악 채널은 정말 좋은 거 계속 꺼리낌 없이 올리면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저는 이거 수익 전혀 안 되는데 제가 좋아서 만든 채널이에요. 음악을 올리잖아요. 감동받아서 구독자 획득은 더 빨라지고 상세 설명이. 구독자 숫자 많아지면 그 제목 옆에다 붙여요. 티나게. 착한 일은 생생 내면서 하자고요. 그러면 구독자 획득수 빨라지고 그게 50만, 100만, 200만 됐을 때 구글 정책이 구글도 매출이 또 올라가요. 기업을 키워보니까요. 이때 매출이 정말 가기 전까지는 꿈 같지만 가고 난 다음에 다음 숙제가 있는데 더 올라가야 돼요. 야, 우리가 작년까지 3년 동안 매출 1000억씩 했으니까 내년부터 돈 벌지 마 하는 회사 있어요. 내년엔 1100억, 1200억, 1300억. 2000억 되죠? 다시 3000억 목표. 맞아. 그럼 유튜브도 계속 매출치를 올려야 되는데 매출치를 올리려면 크리에이터도 독려해줘야 되고 크리에이터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작권자한테도 나가는 비용도 줄여야 돼. 그래서 요즘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요즘 서버 속도 느려가지고 자꾸 에러 나고 그 이상한 캐릭터 쓰고 서버는 투자 못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는 많아지는데 대신 서버 투자를 어디 하냐. 시청자가 들어왔을 때 로딩 안 돼. 거기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 투자 비용이 워낙에 많으니까 서버 쪽에 스튜디오 쪽엔 투자 못해요. 좀 이따 올리세요 하는 거죠. 그럼 유튜브도 결국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걔네를 그 사장이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걔네 매출 또 올려야 되고 또 매번 올려야 되잖아. 그럼 원가는 줄이고 우리 그 콘텐츠를 생산해 주는 사람들 편을 자꾸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어간 선례가 하나 있잖아요. 영화 유튜버들. 영화 유튜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징호비 같은 경우 했잖아요. 초기에는 고비로 야 이거 불법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래가면서 규칙 지켜가면서 가는데 어느 영화사에서 막 이 소송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모르면서도 그걸 쭉 해나가지. 근데 영화사 다 따지고 보면 몇 개 안 돼요. 그 자잘한 데 거 안 쓰면 되고 영화 사람들이 볼만한 거는 1000개 되려나? 근데 내가 100만 유튜버가 됐는데 그 1000개가 나한테 시비 걸까? 자기도 다음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부탁이 들어올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떤 수익도 생길 수 있냐면 이제 약간 서브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핑크 같은 유명한 데 말고 약간 중량급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악 만드는 회사에서 그리고 걸그룹을 이번에 새로 키우고 있거나 이런 데서 음악이 나왔을 때 우리 채널에 그 노래 좀 한번 틀어달라고 브랜디드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유튜브에서 돈 받을 필요 없이 음악도 브랜디드 콘텐츠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얻어가고 네. 싶은 거는 네. 제 채널이 지금 부동산 채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근데 이제 아까 목소리 넣고 출연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혹시 그 영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는 많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아니요. 왜냐면 물건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팔아달라고 물건 팔아주세요 하고 네.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서 찍는 거예요.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죠. 얼마마다 한 번씩 올릴 수 있어요? 올리는 거는 이제 제가 신경 쓰면 제가 보니까 11월 달 보니까 한 10개, 12개인가. 와,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개, 4개 올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많이 숙달돼가지고 옛날에 하나 찍으면 한 일주일 갔거든요. 하나 갖고. 그러니까 지금도 편집하고 뭐 영상 이렇게 하는 걸 어려운 게 없는데 자막 넣는 게 좀 신경이 많이 써요. 아무래도 이제 설명으로 자막 이제 그 부동산의 내용을 정보를 설명해야 되고 또 좀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럼 영상을 집어넣고 저도 얼마 전에 배웠어요. 용어 후시녹음. 위대한 무례님 덕분에 배웠는데 후시녹음이라고 영상 다 찍으시고
자막을 넣으려고 설명한 거를 그냥 마이크로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미지에 텍스트 넣지 마시고요. 영상 그대로. 네. 그러고 그 읽어주시고 그 원고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네. 그냥 그 텍스트 txt라고 파일 만드는 거 있어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네. 새로 만들기 누르면 네. 텍스트 파일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거 누르셔서 새로 만들기에서. 예, 거기서 텍스트에다 넣고 네. 이름 정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네. 스튜디오에 영상을 올리고 네. 스튜디오 영상 올린 곳에 이렇게 밑에 가면 자막이라고 나와요. 네네네. 자막을 클릭하시면 자막 창이 떠요. 네. 요 위에 버튼 3개 있거든요. 네. 점점점. 네. 그 버튼의 왼쪽에 텍스트라고 나와요. 네. 그거 뭐 나중에 한번 더 보시면 될 거예요. 텍스트다. 거기다가 누르시면 오른쪽 점색에 네. 파일 업로드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자막 형식의 타임이 매겨진 거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냥 텍스트만 올리는 게 있어요. 두 개. 네.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죠. 텍스트를 올려요. 올려서 올리면 영상하고 텍스트하고 같이 가면 얘가 타이밍 매핑 중이라고 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이 자막을 유튜브가 영상 올린 거 안에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내가 녹음을 했으니까 영상 찍은 거에다가 영상을 틀어놓고 집에서 녹음을 같이 해서 묶었으니까 네. 그 유튜브가 이 영상에 음성을 인식을 쭉 해갖고 자동 자막을 지가 설정하고 있어요. 근데 아. 오타 되게 많아요. 아. 오타가 되게 많기 때문에 텍스트 원고를 그대로 올리면 자기가 인식한 그 키워드랑 말 나온 시간이랑 내가 올린 텍스트랑 매핑을 시켜서 얘가 타임을 잡아줘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태그 밑에 자세히 보기 태그 있어요. 네, 설명란 네, 말고 네, 네. 거기다가 yt.cc는 on이라고 하나 제가 보내드릴게요.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영상을 열면요 자막이 자동으로 나와요. 아. 지금 방주님 TV에 그 자막이 네. 그렇게 나오는 거. 네, 자동으로 넣어요. 그럼 나는 영상 만들 때 자막 작업이 필요 없잖아요. 네. 영상 만들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왜 하냐면 글로벌 컨텐츠로 가려고. 그 자막을 그대로 제가 클로버에서 설명글하고 자막 필요 없지. 제목하고 설명글을 제가 영어권에 넣고요. 그냥 자동 자막 언어만 선택하면요. 그냥 우리 컨텐츠 그대로 우리가 다듬어 놓은 그대로 자동 자막이 돼서 해외로 풀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그 자막을 붙이셔서 생산을 하면 일일이 솔직히 자막에 설명 넣기 힘들잖아요. 근데 자막 있고 없고가 5%에서 17%, 20% 정도까지 시청 지속 시간, 시청률, 이탈률이 적어져. 그 자막을 담으시면 그 영상을 생성하시면 지금부터 10개씩 무조건 다 올리세요. 다 아는 게 어땠건 뭐했건 올리면 내년 봄부터는 거래들이 막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거래들이. 지금은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 그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광고 중개사들이 올리는 광고 그 플랫폼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수익을 이렇게 거래가 됐다면 지금은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올해 거래는 다 유튜브 보고 계약한 거.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어요? 토지는 그렇게 뭐 한 달에 몇 건 그렇게 못 해요. 총 1년에 몇 건 1년에. 있었어요? 1년에? 1년에 올해는 뭐 많이는 못 했어요. 한 5개? 예, 그렇죠. 그렇게. 예. 6개 내년에는 정도. 지금부터 한 달에 10개씩 올리시면요. 꾸준히 올리시면 내년에 50건 정도 하실 겁니다. 50건이요. 진짜로. 진짜로. 왜? 지금부터 영상이 10개씩 올라가면 구독자 속도가 빨라지고 사진에 영상에 내가 얼굴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 영상에 내 얼굴 나오는 게 지금 편집 컷에서 찍을 때마다 힘들면 내가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영상에 나오는 거를 인트로 말고 중간에 스냅샷 형태로 약간씩 한 5초짜리로 화면 전환할 때 3초? 5초 너무 길다. 3초 정도로 이거 이 사람이 진짜 하는 거구나. 영상 찍으면서. 찍을 때 하나만 잘 만들어 놓고 예. 소개하는 예. 친절하게 이렇게 이 매물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서 딱 집어넣으면 이 사람 정말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연락하기 더 자신감이 생길 거고 그런 식으로 한 달에 10개 정도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내년도 지금인 12월이니까 1, 2, 3
3월 달쯤에는 구독자 10,000명 되겠을 것 같고요. 6월 달에 3만 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연말쯤에 10만 명까지 찍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물이 더 생생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쯤이면 그 부동산에 대한 선반영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할 건데, 그 선반영이 일어나는 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린 거는 너무 작은 모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알리는 사람들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 되게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2,000명일 때 내 영상을 본 사람 중에 이 땅을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내가 2만 명일 때는 100명이 가능성이 있고 10만이면 400명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매 전환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구독자를 늘려야 되는 타임이고, 영상 수를 늘려야 되는 타임이고, 내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 계속 이게 진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꾸준히 하는 일이다. 그러고요. 2,600 구독자일 때 내 채널의 신용도는 2,600 구독자 정도 돼요. 10만 명일 때 내 채널의 신용도는, 내 부동산의 신용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죠. 네. 근데 그게 한 30만 되면, 그러다가 한 3년쯤 되면 이래저래 거래 성사,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거래 성사 됐습니다, 거래 성사 됐습니다, 이런 땅은 그 성사에 대한 내용을 제목 옆에다가 이거는 몇 월 며칠 날 어떤 분이 좋은 조건에 가져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다 표현을 해주면, 과거 영상은 솔직히 조회량이 많이 안 나오고 미래 영상이 조회량이 나오도록 기다리는 사람들, 귀를 봐서 알림 설정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회원 정보를, 부동산 정보에는 유료 회원을 좀 담아도 돼요. 네? 유료. 해요. 네. 그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클릭당 얼마 이렇게 하는. 클릭당은 말고요.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을 정보로 알리는 채널이 아니고, 알아요. 예, 그 물건. 그냥 물건 살 사람, 네. 물건 살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으로 갑자기 구독자가 그렇게. 이 단순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서. 채널 회원 유료 월에 10,000원. 그런 게 있어요?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에 있잖아요. 약간 고급 정보, 약간 네. 여기 나오지 않은 더 괜찮은 거. 채널 회원으로 모십니다 하는 멤버십 설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가?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 더 좋은 정보를 주고, 영상에서 안 나오는 더 딥한 것까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채널 회원을 정보를 받고,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정보를 먼저 주겠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할 때 우리는 영상 제작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긴 하는데, 영상 제작해놓고 업로드하고 나서 하루 동안 비공개 상태로 이제 공개 게시를 하지 않고 비공개 상태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채널 회원 남보다 빠른 정보를 받으려면이라고 딱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월 9,900원이나 3만원이나 회원제로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영상을 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해당 영상을 볼 수 있게 일반 공개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나는 돈이 있어. 근데 이 땅 판매 정보가 일반인한테 공개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준대. 근데 이 정보를 여기서는 한 달에 한 10개씩은 올라와. 나는 그 동네 땅을 사고 싶었어. 그러면 부동산 정보를 제일 먼저 캐치하는 것도 부동산들끼리 싸움 아닌가요? 맞아요. 아파트 판매나 이런 거 할 때도 나한테 얘기해주면 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정보 다 해놓고 네이버에 막 안 올리고선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해보고 나서 나중에 빨리 안 올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고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순간 동안 어떤 조건에 있는 거를, 오늘 어떤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제작 중이니, 이 영상으로 제작되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가격은 이렇게, 조건이 이렇습니다를 먼저 메일로 알려주고, 그리고 영상 올라오자마자 공개하기 하루 전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면, 그 사람들이 사면 우리는 영상 올리자마자 판매하는 거고, 안 사면 그 사람들은 또 다음 정보를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이 만쯤 됐을 때 1000분 정도 모시면 한 달에 1000만 원이고 100분이면 100만 원이고 10만 명 됐을 때 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2000명이면 한 달에 10,000원이니까 2000만 원이잖아. 구독 모델이잖아요. 월마다 들어오는. 우리가 지금 되게 고급 정보 주는 거거든요. 빌딩을 사야 되는데 빌딩이 매물로 부동산에 나오기 전에 살 수 있는. 그쵸? 네. 그것처럼 매물로 나오기 전에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쟤랑 경쟁할 필요 없이 나는 여기서 찐 정보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원 2,600명한테 공개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유료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은 20명이 붙었어. 그럼 한 달에 20만 원 생기는 거고. 그 구독자 수가 많아져서 2만 명이 되면 그때는 200명이 생겼으면 나한테 그거 구글에 멤버십 회원으로 2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콘텐츠의 그가 좀 이렇게 고급 정보,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아니요. 매물이 고급 정보잖아. 남보다 먼저 하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다른 부동산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매물이. 아니, 찍자마자 올리면 되는 거지. 다른 부동산에서 알 수 없는 정보가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찍어서 내가 올리는 거를 다른 부동산에 나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아는 거야. 일일이 나오자마자 검색을 땅을 해보면서 저걸 찾아야지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들은 자리에 앉아서 나한테 빠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작게 보지 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저 가치 있는 사람 아니잖아. 혼자 막 연구해서 다 알고 안에서 다 썼는데 누구한테 알리지 않으면 저 뭐 영상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고구마 장사지. 근데 고구마 장사하면서 알리려니까 내가 가도 되나 정도의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 회원에다가 채널 회원을 모으면요, 이 세상이 다 심리잖아요. 사람 마음이고. 그 10,000원 내고 정보 얻는 사람이 한 200명, 300명이 돼서 서로 숫자가 많아지고 그건 등록은 했어요. 왜냐면 단계적으로 오니까 구독자에서 유료 구독자로 그 다음에 이제 연락으로 해서 나 한 50억 정도 받고 땅 넓은 거 사고 싶은데 괜찮은 거 나오면 나한테 먼저 연락다. 그럴 경우에 있어요, 그런 거. 그쵸? 그럴 경우에 계약금 받아주세요. 계약금 먼저 넣어주셔야지 정보를 준다고.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안 사면 체크해보면 딴 분도 기다리니까. 그럼 어느 정도 되면은 기본 계약금 주셔야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는 그럴 경우에는 걔는 멤버십 회원 금액보다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받아 책정해서 한 정보를 좋은 정보를 드렸는데 이분이 구매를 안 하면 나는 쓰레기 정보가 되잖아요. 점점 몇 사람한테. 정보를 드릴 때마다 100만 원을 받고 정보 5건 드리면 당신이 사든 안 사든 이건 소멸되는 형태로까지도 고급 정보까지 올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많이 벌어질 내 정보, 소중한 정보를 수익화시키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애드센스 수익만 보지 마시고 아까 음악 채널도 정책 이변할 때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내 부동산 채널 지금 되게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 남들도 지금 지쳐서 멈췄겠다. 그럼 난 지금 쌓아야지. 그럼 내가 이기지. 다 안 팔리니까 지쳐서 머뭇거리고 영상들 안 올리는데 나는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니까 나는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난 지금 영상을 쌓을까 그러면 내가 똑같은 속도일 땐 못 따라가던 애도 내가 지금 따라잡을 수 있다니까. 따라잡는 거북이 되는 거지. 좀 되나요, 이게? 네.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해하니까 생각보다 좀 쉽죠? 네? 쉬워지죠?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도전하기가 사실 조금. 어떤 도전이? 그게? 그걸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저의 가치를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저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사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요. 5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5년 전. 5년 전 돌아갔어요. 부동산 자격증 따실 수 있어요? 5년 전에요. 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우리 다 포맷됐어. 지금 5년이. 5년 전에 지금 내 상황이야. 유튜브 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 자격증 따실 수 있어요? 안 두려워요? 할만해요? 네, 했죠? 네? 근데 했잖아요. 그러다가 부동산을 만들었는데 2,600명이나 만들었어요. 어제 영상 보셨어요? 네. 저 260명에 포기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네. 저 같은 사람도 260명에 포기할 일이 생기는데 2,600명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5년 뒤로 가보자. 지금부터 멤버십 이거를 올렸어요. 그리고 영상을 10개씩 올렸어요. 좀 지나면요 영상 만들어줘요. 그분들이 찍어서 깜눈철처럼. 저희 영상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지역이면 네. 이런 각도로 좀 찍어갖고 좀 보내주세요. 땅하고 설명하고 이래도 되잖아요. 진짜요? 이래도 올리면 되잖아요. 왜? 내가 구독자가 2만 3만 되면 자기 거 팔아야 되니까 내가 목마른 사람이 삽질하고 오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딱 팔아야 되는데 빨리. 아니면 모시러도 오고 출장비도 받을 수 있고 조건도 바꿀 수 있고. 지금 실제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빌딩 뭐 진영쌤 아세요? 뭐를. 그다음에 유튜버 쇼츠로 키워가지고 지금 7만 유튜버인가? 7만이 됐나? 그분들 그냥 부동산 자격증 딴 부부였어요. 이번에 사업 지었어요. 유튜브로 해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했냐면 강남에 땅을 소개하는 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소개가 잘 돼.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쇼츠를 키웠는데 쉽게 구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연락이 오는데 나 건물 좀 알아봐줘.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요? 네. 빌딩 진영쌤이라고 보세요.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그 전국적으로 하시는 그분이 40만이에요. 네. 그리고 뭐 유튜브 뭐 업로드 할 때마다 그냥 조회수가 저는 딱 올라갈 때 맨 처음에 뭐 10, 뭐 50, 뭐 100 이렇게 되는데 그분은 그냥 기본 뭐 몇 천에서 시작해서 몇만으로 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럴까요? 구독자가 많아서 한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잘 탔나요? 구독자가 많으니까 기본 노출이 있어서 그만큼 나올 수는 있는데 내가 그렇게 봐는 방법은 우리는 주로 타겟된 검색에 들어올 거고 그분이 표본이 넓어요.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찾는 사람들이 넓게 들어오도록 만든 거예요. 나는 일단 태촌이라는 단어부터 표본을 줄였거든. 양평 쪽 이런 쪽으로 나는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내 채널에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땅을 살리는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그쪽이 훨씬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우리도 약간 광범위하게 지혜롭게 넓혀가야 되는 거죠. 한 단계씩 넓혀가거나 한 번에 넓혀가거나. 근데 부동산이 참 이제 그분은 제가 볼 때 저희 저는 제 사무실을 이제 저거하고 하잖아요. 근데 기본 그 부동산 유튜버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맨 처음에 제가 유튜브도 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그 물건을 유튜브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시골 사람이고 나이 많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자가 내가 이거 유튜브 해줄 테니 나한테 얼마를 그냥 찍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얼마를 다오. 맨 처음에는 한 건당 30만 원씩만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럼 10건이면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부동산 토지 수수료는 법정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남자가 그거 보고 거기에 이거 계약될 때 나도 얼마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제 의뢰를 이제 상담을 받았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한 2, 30만 원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뭐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 50만 원 주고 계약될 때 50만 원 달라고. 계약 안 되면 그냥 50만 원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뭐 경기 좋을 때도 한 5개 올리면 하나가 계약이 된대요. 그러면 50만 원이면은 찍을 때마다 뭐 한 5건이면은 뭐 한 뭐 몇백이 나가잖아요. 한 2, 300.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내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수익도 안 본 상태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래서 배우게 된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국구로 하시는 그분이 보니까는 경남이신데 저희 물건도 올리시고 말이더라고. 아,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제 부동산이 애매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뭐 춘천에 있는 물건을 받아서 했는데 손님이 보고 나 이거 물건 좀 볼게 그러면 제가 또 춘천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한 번 보고 계약을 하면 춘천에도 가겠죠. 수수료가 장난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 번 보고 바로 계약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손님을 데리고 전국으로 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이분은 그러면은 그냥 거기 촬영한 거에 대한 비용만 받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분은 그 대행하는 일을 한 거죠. 자기가 부동산 자격증도 없으니까, 부동산 거래 자격증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고. 일단은 우리는 지역 느낌보다는 그 부분에 근데 그쪽에 지역은 약간 확장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근 지역이라도. 그러니까 태촌으로만 구촌 한정 짓지 말고 네, 이게 네. 제가 이름은 태촌인데요. 사무실은 양평에 있어요. 네. 태촌하고 양평하고 경계거든요. 네, 그거보다 약간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올린 서울 땅은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태촌면만 하다가 다 한정돼 있고 그리고 하니까 이제 그 양평군 서종이라고 있어요. 네, 예. 알아요. 서마이시. 예. 맛있는 데 많아요. 거기 어저께 올린 게 거기 영상이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거기 양수리가 저희 동네니까. 저 보드 타는 거 스노우보드 되게 좋아해서 네. 홍천 비방에 많이 갔었어요. 거기 꼭 가서 거기서 밥 먹는데. 네. 범위를 약간 확장해야겠는데요. 이 영역이 유튜버들이 결추가하는 거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가 자기 개발 붙이고 이랬던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네. 여기 동네 결을 약간 확장을 하면 그것도 구독자 획득이 좀 빨라질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를 해서 서부까지 다니기 힘들면 내가 인근에 좀 더 갈 수 있는 곳을 뭐 남양주나 약간 성남 쪽까지는 좀 확장하거나 이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주 쪽이라든지 조금씩만 확장을 해가지고 야금야금 먹어가면 되죠. 야금야금.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를 하려고 만날 때 좀 지나서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저 것도 해주면 안 되냐. 찍어주면 안 되냐? 자기네가 찍어줄 테니까 올려주면 안 되냐. 근데 돈 받고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 5대5 계약 되잖아요. 그러면 5대5 계약 되니까 실제 땅을 볼 때나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내가 한번 나가서 얼굴을 비춰주고 그게 맞으니까 계약 안 되는 거는 그냥 그쪽에서 보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엔 체인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국 땅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 구조는 조금만 지금 생각하고 문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안만 좀 생각을 한다면 확장성은 충분히 있겠죠. 원래 시장은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당근도 그렇고 옛날 싸이월드 아시죠? 네. 싸이월드 옛날에 어마어마했었죠. 처음 시작한 게 분당이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그 IT 하는 친구들이 교회 분들 먼저 이것부터 만드는 것부터 분당부터 시작했어요. 교회 맞나? 하여튼 분당부터 시작했고 당근마켓도 판교부터 시작했죠. 당근마켓이 판교 장터였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지역에서 만들어서 이 A/B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이 효과가 어떻고 부작용은 있나? 동네 사람들 단위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없나? 거기서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굴을 동하고 굴을 하나씩 늘려가. 하나씩 하나 테스트하고
그게 당근마켓이거든요. 싸이월드도 그 전 얘기했는데 당근마켓은 좀 더 지혜로웠던 게 판교에서 하고 나서 이 굴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 게 안 알려졌잖아요. 그 국내 마케트 같이 돼 있으니까 구글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했는데 구글에 지역 타겟팅을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네가 가려는 요 지역에 안양이면 안양만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와, 이번에 안양이 생겼는데 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시흥이면 시흥, 광명이면 광명. 그러면 전체 광고를 안 하고 그 지역만 하면 금액이 더 싸잖아요. 하나씩 먹어간 게 당근마켓이 그렇게 컸어요. 우리가 지금은 양평에서 출발을 하지만 콘텐츠를, 우리는 광고비를 낼 필요 없이 콘텐츠를 여기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옆에 거 하나, 옆에 가면 그 키워드하고 매핑된 사람들이 여기 이것도 있네, 들어보니 양평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나를 하나 조금씩 넓혀가는 거지. 조금씩. 자신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예, 여기까지는 왔어요. 왔죠? 많이 네. 업그레이드 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5년 전 보자고 10년 전 보자고. 맞아, 제 영상이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제가 영상을 유튜브 보면 언제 개설했나를 먼저 보거든요. 예, 얼마 만에 저렇게 구독자를 키웠을까. 왜냐면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제가 매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매도인 분들이 문자가 와요.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잘 팔릴 것 같은가 봐요. 맞아요. 이렇게 딱 네. 영상 봤을 때 야 이거 팔리겠는데 막 그래서 이러면서 못 봤는데 오늘 들어가서 봐야겠다. 저 영상을- 스튜디오 연결 좀 해주세요. 스튜디오요? 제가 스튜디오에 뷰어 권한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 지우거나 이런 거 말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유튜브 스튜디오에? 네, 저한테 지금 되게 많은 사람 등록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길래 제 거도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랬는데, 등록하는 거 보내드릴게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어차피 올 거니까 와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등록해서 스튜디오 한번 들어가 보면 되고, 아까 우리 말 끊길 거 뭐 있죠? 얘기하다가 그래서 확장해서 그렇게 범위를 좀 넓혀가시면 되는데, 지금 내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 내가 멤버십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지. 그러고 약간 지역이 확장됐을 때 어떻게 하지. 이건 지금 비즈니스에 대한 설계잖아요. 공부하라 이거죠. 비즈니스에 대한 설계를 공부를 하셔야죠.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볼게요. 거기 그 미스고 부동산 그거는 해서, 그건 제가 한번 볼게요. 살펴볼게요. 예. 근데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네, 돈 나가는 손해볼 게 거 없으니까. 없어가지고. 뭐, 욕심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리고 하다가 1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 얘네가 약간 좀 돈을 들 줘. 그리고 쟤네는 성장하는 것 같아. 그럼 걔네가 속인 거잖아요. 그것도 경험이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는 이제 계약 조건을 바꾸겠지. 네네네. 네, 계약 조건을 월 단위로. 그러니까 유튜버가 CPM 노출당으로 가는 것처럼 CPT, 기간제, 시간, 타임의 T자거든요. 얼마 기간 동안 열면은 광고비를 이만큼 받을게. 그러면 우리 내가 영상에 댓글 링크에다가 한 달 올려주는데 얼마 주세요. 이러도 되죠. 그거는 역량이 더 커지면 네네, 저절로 그러니까. 된다. 네. 일단은 붙여보고 여기는 1년 한 달 동안 3만 원 주는구나. 좀 지나니까 10만 원 주네. 다른 데가 와서 얼마 드리면 돼요. 그럼 그때는 이게 얘네가 가장 정상적이라면 100만 원, 50만 원은 되지 않았을까? 그럼 50만 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 단계. 모든 별도 수익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고민의 각도는 다 틀리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연결고리에 대한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모르겠지만 배워서 하셨잖아요. 그 유튜브랑 연계하는 하고 홍보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들의 그 외형만 볼 게 아니라 이분들이 무엇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서 키우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다듬어져야 돼요. 네, 무슨 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방면에 어떠한 이렇게 뭐 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사람, 어떻게 길로 구독자를 이렇게 끌어오게끔. 연결하는데 예. 연결고리가 다양하게 이 사람들 취향에 맞는 연결고리 블로그가 인스타가 나머지가 연결고리가 되게 하고 이 사람들 끈끈이 묶은 다음에 나는 계속 성장을 하면 그들이 나를 아는 게 존경스러울 정도로 되게 그렇게 되면 전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는 구독자를 여러 가지로 보는데 우리는 뭐 구독자 몇 명 이러지만
일반 할아버지나 자산 있는 분들이 이분 유튜브 하시는데 구독자가 2만이야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셀럽이에요, 셀럽. 그럼 저 사람이면 믿을만 하네. 사람이 붙었으니까. 지금 그 단계가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스튜디오 들어가서 좀 봐드리고, 나머지 내용 보고, 비즈니스 쪽도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볼게요. 그래서 저는 또 그래서. 생각이 뭐냐, 맨 처음에가 부업으로 하려고 러블리 그 뮤직을 개설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에 지금 아직 새싹이잖아요. 그 새내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오랜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업을 좀 더 키워놓은 다음에,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 음악 듣겠다. 내 음악 듣는 걸 올려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채널은 꾸준히 그냥 그렇게 그 뭐 가고 내 채널. 그래서 저는 또 생각난 게 뭐냐면 경매를 좀 배워서 어차피 경매 물건 나오는 것도 저희가 이제 그 자격증이 있으면 그 경매 대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수를 하면 그것도 이제 수수료 받고 하는 그게 있어요. 중개업만 할 수 있는.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괜찮고 아니면 내가 그냥 아예 경매를 좀 배워서 경매 뛰어들어서 그것도 좋아요. 경매 물건 싸게 나온 거를 이제 같이 올리는 거야, 유튜브로. 경매 유튜브가 있잖아요. 훌륭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오늘은 뭐 경매 뭐 이제 경매에 대한 정보를 다 습득한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좀 유창하게 좀 전문가스럽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이제 경매 물건을.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채널로 같이 같이 넣어야 돼요. 같이 부인남 넣어서. 채널에 부동산에서 주식 넣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경매를 넣으시면 전국으로 확장될 거예요. 참여자가, 네. 구독자가. 네. 경매로 하려는 사람은 이 차익을 실현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건 상관이 없죠. 네네네네. 내 땅을 사서 저거 하려는 사람하고 틀리니까. 그리고 또 양평이 또 괜찮은 게 뭐 한동안 한참 인기 있었다 지금 시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만한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노년을 생각하면 그쪽 땅 사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를 가까우니까 서울과.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양평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양평 자체의 부동산에서 뭔가 힐링의 냄새가 좀 나게 좀 채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 생각한 게 양평이나 태촌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점 같은 거를 제가 가서 뭐 이렇게 좀 올리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채널을 그거를 여기다가 올려야 되나 아니면은 또 그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올려야 되나? 양평을 부동산에서 양평만 국한될 거라면 올리는 게 맞고요. 우리가 확장될 거라면 올리지 말아야 돼요. 그 채널에다가 네. 맛집이 이거는 가능해요. 양평에 이쁜 집들을 올릴 수 있다면 올리세요. 그냥 저거 그 매물이 아니더라도 견물생심 그러니까 랜선 투어 뭐 이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구경하는 집. 구경하는데 너무 좋아서 나도 저렇게 집 짓고 살고 싶은데 그 양평에 땅이 나온 거로 연결이 되니까 견물생심 연결되게. 그리고 나중에 또 이쁜 집을 다른 동네를 해서 또 그쪽도 팔고 그쪽도 팔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예쁜 집 올리는 게 매물로 나온 집 말고 말고요. 그냥 이렇게 소개해주고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소개하듯이. 우리는 땅을 알아봐주고 집도 이렇게 알아봐주지만 나중에 이런 땅에다가 이런 건물 지으면 좋아요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내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되죠. 그럼 자기들이 매칭을 시킬 테니까. 지금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그 자막도 없고 뭐도 없는데 몇만 올라갔다는 거기서 랜선 투어를 해가지고 예쁜 집을 그냥 이렇게 이미 유튜브로 나오고 하셔야 있더라고요.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양평에 있는 이쁜 집입니다. 나도 저렇게 짓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다 지을까 하다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던 분은 나도 양평에다 저런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양평에 땅을 알아보죠.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커넥팅 더 닷. 이 점점점이 그 뜻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팅 더 닷. 세상은 모든 점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점점점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저는 점점점 저거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생각을 그거예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개 점점점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능이 키지만 세상은 모든 점으로 이루어져 있대. 우리도 점이고 다 점이니까. 그럼 부동산 경매 공부도 시작을 하세요. 근데 영상 올리시는 게 먼저입니다. 하시면서 한 달에 10개는 꼭 올리시고. 경매는 얘가 잘 됐을 때 결을 붙이는 애지 부동산 경매 공부 좀 늦게 하셔도 돼요. 영상을 10개를 못 올린다면. 부동산 경매를 붙였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영상을 들어올려서 내가 내년 말까지 10만 될 수 있는 게 내년 말까지 5만이 있는데 뭐 엄청난 손해니까 오히려
영상이 늘어서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 돈으로 직원을 구할 수 있고 촬영 편집하는 직원 구하지 마요. 사대보험 나가는 거 이거 되게 요즘 되게 힘드니까 프리랜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편집을 맡겨버리고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순서를 딱 정하시고 저랑 카톡 추가하시고 네. 궁금하실 때 물어보세요. 네, 나 감사합니다. 명함 만들었구나.